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주식시장이 12월 말일에는 열리지 않죠. 그래서 29일, 30일 이렇게 이틀이 남았고요. 오늘이 지나갔으니까 아마 이 이틀 동안에 대부분의 이 주식 투자자분들, 그리고 뭐 기관이건 외인이건 아마도 1월 그리고 2021년의 시장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굉장히 선방을 해줬습니다. 그 선방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선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 CTP59 항체 치료제가 다른 여느 치료제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이 생산에 대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실효성 있는, 명분 있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에 대한 삼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의 코로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오늘의 확진자 수는 947명입니다.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252명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마감하고 이 길에 확인해보면 1000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여전히 좋지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뭐 1000명 가까이 넘어가고 900명 언더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정부는 1월 3일까지는 여전히 현재 이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공시를 했고 말씀을 하셨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뭐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사회 취약계층 분들의 어떤 여러가지 케어가 3단계가 돼서 완전히 셧다운 돼버리면 힘들 것이라는 뭐 이유로 이렇게 연장에 대한, 그러니까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연장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인지는 하고 있다. 그리고 백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1월, 2월, 뭐 3월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도입을 하겠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맞은 사람 없죠. 제가 얼핏 본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투샤 분들 위주로 국내에서 맞으신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아직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물론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여러가지 이 섹터 중에서 실제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산업군이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가 확산이 되건 아니면 확산이 안 되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보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여타 주식들은 아마도 다시금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가져갈지, 아니면 코로나가 이대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완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여 갈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섹터들, 그죠? 뭐 다양한 sek터들이 현재 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세를 제대로 안 준 반도체도 그런 부분에 한 꼭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며칠 사이에 바이오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에서 나온 이 하락은 너무나도 좀 과도한 하락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종목별로 사실 바이오가 그렇게 많은 배당, 시가 배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배당에 대한 부분들, 또 바이오를 신용이라든지 많은 금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대주주 정도 수준의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이 던지는 물량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또 하방으로 조금은 더 눌렀던, 뭐 공매도든 아니면 선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선물로 또 하방 포지션 잡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눌렸는데, 이제는 28일 오늘 끝났고 내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배당락이 나오고 나면 아마도 어떤 종목이 과연 이 반대급부로 수급을 좀 들어오게,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좀 튈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재미있는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셀트리온이 현재 보면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28일, 29일 화요일이죠. 항체치료제 허가 신청을 한다. 그래서 내달 1월에 시판한다 라는 이런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정말 뭐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플러스 알파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 매스컴에 많이 이런 정보들을 잘 공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주주 친화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부회장과 전무가 주식을 팔자 뒤늦게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그만큼 이제 현재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를 시판하기 앞서서 대주주들, 그러니까 뭐 임원들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팔지 말라 라고 이렇게 또 그죠, 공지를 좀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현재 보면, 그죠? 현재 보면 상당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주가를 좀 챙기면서 주주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진행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움직임이다. 정말 뭐 서정진 회장님의 어떤 이런 마인드는 상당 부분 본받고 존경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하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찌됐건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을 보면, 저는 이 셀트리온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 지금 하락, 요 며칠간의 하락에 있어서는 셀트리온만 비단 이 하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게 당연히 올해는 바이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큰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하락을 했고요. 이런 하락에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정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건 뭐 매동을 안 볼 수는 없다. 이 며칠간의 하락에서 누가 팔고 누가 샀느냐, 그걸 보자. 보면 물론 많이 눌렸어요, 여러분들. 뭐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고점 때부터 눌린 게 거의 몇 프로입니까? 9%? 10% 빠졌어요. 그죠? 양호하죠? 이 정도면 셀트리온 9% 빠진 거면. 다른 종목들 10%, 20%씩 막 빠졌습니다. 치료제 관련주들 부광, 일양, 종근당, 뭐 저기 대웅제약 많은데, 녹십자도 있고 많은데 상당 부분 주가 선방한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럼 누가 샀느냐? 외인과 기관이 샀다 이겁니다. 외인이 2125억, 기관이 1538억 샀습니다. 이 며칠간에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개인은 많이 팔았죠. 그럼 개인이 왜 팔았느냐? 주가가 더 떨어질까봐? 그러기보다는 대주주 양도세 매도 물량은 분명히 있었다. 셀트리온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 충분히 들고 있을 수 있는 물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이 분명히 나왔고, 아마 다시금 대주주 양도세 뿐만 아니라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조금 눌린다면 내일 시초가에 또 사고자 하는 매수세가 확 들어와 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뭐 차트상으로 볼 게 아니고 최근엔 차트가 다 깨지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시젠도 차트가 깨져버렸죠. 이 시젠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차트가 깨졌어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들 뿐만 아니라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잠깐 반짝했지. 그래서 그냥 이런 이슈가 없었다면 요 자리 꼭 지켜야 되는 자리였다고 좀 봐요. 35만원 정도, 이 정도는. 근데 오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밀어버렸습니다. 상당 부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충분히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까지도 저점까지도 찍고 올라와줬기 때문에 반격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좋은 기사도 나왔고, 일시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35만원 이상으로 반등이 나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다만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뚜껑이 열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이 셀트리온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런 이슈가 탁 터지고 나서 소위 말하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는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 그건 좀 저는 궁금해요. 기대감으로 갖고 그 다음에 눌렸는데 막판에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며 뭐 여러가지 이슈로 밀렸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의 움직임은
조정을 과연 벗어나서 움직이게 될지, 그 벗어나서 움직이게 되는 데 있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이슈가 무엇인지, 그게 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 치료제에 대한 실제로 시판과 동시에 대량 생산을 하면서 수출한다,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과연 주가를 다시 한번 돌려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거래일이 이틀 남았고 연말이라서 과연 강한 수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는 저도 명확히 파악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이 2020년의 코로나 장세였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과연 이렇게 빠져나간 이 개인들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게 될지를 한번 내일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추후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이 35만원 정도 라인을 정말 소위 말하는 뭐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상승을 잉태하면서 강한 양봉의 거래량이 실린 그런 정말 양봉이 나온다면 완전 추세 반전하면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기사가 터졌고 하니까 오히려 반등이 좀 이 캔들의 반밖에 안 나왔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이거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이제 아래 위를 딱 거놨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고 갭으로 약간 빠져서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뭐 이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반까지는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냥 죽었다, 그러면 또 이게 조정 구간이라든지 그렇게 강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내일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단일가가 1.04% 올랐습니다. 단일가에서 어쨌든 올랐다는 것은 이 매동을 까보고, 그죠? 매동을 까보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인을 제외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개인들의 물량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보고, 실제로 대주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일 들어오겠죠. 일시적인 팔았던 물량들은. 그래서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살짝 차트의 눌림을 다시 반등으로 돌려버릴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먼저 볼게요. 오늘은 헬스케어도 오늘 많이 눌렸어요. 근데 그 눌림이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상승 구간은 전 두 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두 가지의 구간대로 저는 보이는데, 오늘 물론 3, 4일간 눌렸지만 오늘도 이 윗구간대 확실히 좀 지지라인을 형성한 이 윗구간대를 깨지 않았습니다. 21평선 안 깼죠. 상승 추세 살아 있습니다. 충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외동으로 보면 오늘 역시 기관이 금투에서 많이 샀어요, 그죠? 외인도 조금 들어왔고 개인은 많이 털었고, 뭐 이거는 뭐 대주주 회피 물량,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뭐 장 마감할 때쯤인가, 장 마감하고 나서인가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계약한 게 또 떴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뭐 워낙 많이 노출된 이슈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이 정도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그만큼 강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다, 이 정도면. 단일가 한번 보겠습니다. 1.93% 조금 더 올랐네요, 그죠? 여전히 마찬가지. 종료하고 나서 매동 까보고 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움직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매동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더 상승된 기대감으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수급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오전장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또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허가 신청이 또 허가 신청해서 식약처에서 오케이 되면 또다시 한번 마지막 불꽃 슈팅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제약입니다. 무진장세죠, 제약, 그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걸 꾸역꾸역 또 올려냈습니다. 자, 매동 보면 주체는 기관이었어요, 기관. 금투는 현재, 그죠? 금투는 셀트리온과 제약과 헬스케어 세 종목을 모두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외인은 무조건 나갔고, 그죠? 근데 뭐 기관, 외인이 아니고 개인은 나갔고요. 근데 개인이 뭐 매도 물량이 많지 않죠, 그죠? 뭐 셀트리온 제약을 뭐 10억 이상씩 막 듣고 계신 분이 많이 없을 이유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 지금 밀렸는데, 그죠? 살짝 다시 이 윗꼬리를 잡아먹어주면 또 엄청난 상승이에요, 이거. 윗꼬리라는 것이 물량소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보여줬죠. 오늘 DB 하이텍 봐볼까요? 순위라고 봐야 될까? DB 하이텍 오늘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윗꼬리 단걸 오늘 잡아먹으면서 아주 야무지게 올라갔거든요. 이런 거죠. 윗꼬리 달고 나서 쭉 밀리고 나서는 다시 이 음봉으로 빠져서 눌리는 게 아니고 양봉이 이 윗꼬리를 갖다가 삼켜버리면 이렇게 잡아먹어 올라가면 더 상승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오늘 장중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엄청 센 겁니다. 물량 소화하고 다시 잡아가는 움직임. 자, 그래서 이 제약은 오늘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뭔가 윗꼬리라고 해서 다 같은 윗꼬리는 아니고 이 제약의 윗꼬리는 상당 부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 잡아먹고 올라갈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그런 움직임으로 물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량 소화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세 종목 다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었고,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이게 아직은 뭔가 수익 확정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한번 그런 게 어떨까 싶어요. 이 기간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정을 그냥 버티시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존버 정신이 끝을 한번 봐야죠. 그 끝이 어딜까? 모르겠습니다.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지면서 나오는 음봉? 윗꼬리 음봉 이런 게 나올지 모르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시그널이 있는 움직임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슈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이런 제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또 영상에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하실 분들, 들고 가실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하시면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는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